그다음에 뼈 침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영상도 만들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뼈 침식에 대해서는 어 끝도 없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광대 수술하고 핀 박으면은 엑스레이 공항 갈 때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소리 나냐. 오늘도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상담 오신 분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상의 낭설인 것 같아요. 뼈 침식은요, 물론 있어요. 무조건 생겨요. 뭐가 뭐 들어가면 무조건 생겨요. 하지만 그게 막 뼈에 구멍이 난다 이런 거는 거의 뭐 진짜 소설이죠. 그래서 너무 이런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귀족 수술했는데 추적 관찰해야 되는지요. 걱정되시면 CT 찍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걸 뭐 한 달에 한 번, 뭐 1 년에 한 번 이렇게 막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끔 욱신거린다 그러면은 얘기가 쪼끔 좀 다를 수 있죠. 요거는 한번 CT 찍어서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발현이 됐으니까. 증상이 나왔으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확인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막 코 옆에 훅 꺼지냐. 근데 그런 경우는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보형물 사이즈 자체가 한 4-5 밀리, 6 밀리 미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서 이게 막 훅 꺼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제가 수술해 본 결과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예요. 근데 "보형물 제거되면 수술 전하고 동일하냐?"라고 질문 주시면 뭐 거의 비슷해요. 뭐 아마 몇 년 전에 넣으셨던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죠. 근데 요걸 잘 생각하셔야죠.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제가 환자분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나이 30 되신 분인데 자기가 고3 때 자기가 너무 예뻤다. 괜히 내가 이것저것 나이 들어서 뭐 하고 해 가지고 지금 30 인데 얼굴이 뭐 처지고 늘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나이 30 이었는데 그러면 19살 때 교복 입은 모습이 예뻤다고 지금 그 교복을 입으면 이쁘겠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10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얼굴이 변하는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술을 하고 뭐 다시 제거를 보형물을 어떤 걸 빼거나 아니면 뼈를 뭐 줄여 놨던 걸 다시 원위치시킨 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내 얼굴이 그러면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느냐?"라고 물어보면 100%안 돌아가요. 수술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도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내 얼굴이 변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100% 돌아가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제거됐을 때 이렇게 막 알아볼 정도냐, 이렇게 뭐 특히나 귀족 같은 작은 보형물이 제거됐을 때 막 눈에 띄게 알아볼 정도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못 알아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또 일부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수술을 해 보고 제거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큰 차이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또 들어갔던 보형물이 뭐 한 4-5 밀리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 보형물이 팔자에 있는 거는요, 사진으로 보면은 거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고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끔 욱신거리고 아픈 증상이 있다면 욱신거리고 아픈 증상이 있다면 요런 증상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CT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뼈 침식에 대해서 그냥 오늘 또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쪼끔 정리해 드리면 본이 이루전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뼈에 어떤 뭐 이물질, 보형물이 들어가서 압력을 줄 때 이 뼈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에 보형물은 뼈를 누르고 뼈는 보형물을 밀죠. 그 힘의 균형을 이루는 동안에 새로 들어간 보형물이 뼈를 살짝 숨이 죽게 꺼지게 만드는 걸 뼈 침식이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유발 요인은 재료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세 가지를 써 놨지만 사실 기여도가 제일 큰 거는 이 압력이에요, 압력. 얼마나 세게 누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형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게 누르겠죠. 그다음에 보형물하고 뼈랑 이렇게 들떠 있으면, 그러니까 접촉되는 면이 요렇게 작으면 여기로만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압력은 정의 자체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예요.
근데 접촉면이 적다는 거는 단위 면적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접촉면이 작은 부분이 함몰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맞춤형 보형물을 제가 쓰는 이유도 접촉면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분산되죠. 그러면 보형물이 뼈침식을 많이 일으킬 거를 좀 적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보형물이 조금 요런 거를 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평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형물이 들어가서 뼈침식이 일어나면 뼈에 빵꾸 나나요?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보형물이 뼈를 누르는 힘이 계속 작용해서 뼈가 녹아 없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형물은 뼈를 누르고 뼈는 보형물을 밀쳐내요. 그럼 이 힘의 균형에서 어느 순간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뼈침식은 대부분 한 1mm, 맥시멈 많이 생겨봐야 2mm가 안 되는 그 정도만 생긴다라고 보면 되고, 또 이렇게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몸은 항상성이라는 거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 호미오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변화된 구조에 내가 적응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결국은 뼈가 계속 흡수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뼈가 빵꾸 나고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봐요.